안녕하세요. 발전소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늙으셨나요? 아니면 아직 팔팔하신가요? 사람이나 동물, 식물 따위가 나이를 많이 먹다 사람의 경우에는 흔히 중년이 지난 상태가 됨을 이르는 말이 바로 늙음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가지각색일 것입니다. 그래, 나 늙었다. 어쩔래? 부터 아닌데 나는 아직 한창 때인데 와 같이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앨범 속에서 여러분들의 소시적 사진을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오래전 어머니께서 하늘나라 가실 때 앨범 정리를 하다가 제 어릴 적 사진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어릴 때는 그래도 이렇게 훈훈하게 생겨서 집 앞에 나가면 여학생들이 항상 저희 집 앞에서 제 얼굴 한번 보겠다고 두세 명씩은 줄을 서 있었습니다. 다 옛날 일입니다. 지금은 중년의 나이가 되니 198이었던 키가 줄어들어서 지금은 184cm가 되었습니다. 매일 술 마시고 나이트 다니고 춤추고 부킹하고 다녔더니 얼굴도 흘러내리고 허리디스크도 오고 모아놓은 돈도 없어서 이렇게 중년의 나이에 혼자서 쓸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신사한탄해서 미안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중년의 나이가 되면 외모뿐 아니라 내 가치관, 생각, 행동 모든 게 바뀌게 됩니다. 반백년 이상 살아보니 이제는 알 거 다 알고 웬만한 건 경험을 해봐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하는 말에 본인도 모르게 훈수를 두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논어 위정편에서 공자는 50세는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 60세는 이순, 귀가 순해진다는 천지만물의 이치를 통달하고 듣는 대로 모두 이해하는 나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 하늘의 뜻도 모르겠고 천지만물의 이치를 통달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도 이해가 잘 되지 않은 분들은 지금의 삶을 잘 영해 나가시되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 중년 여성들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경청하셔서 가족이나 친척, 지인들에게 욕먹지 말고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기 위한 발판의 계기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중년 여성이 하면 안 되는 10계명 중 그 첫 번째, 식은 밥을 먹지 말라. 여러분, 혹시 귀찮아서 또는 아까워서 차디찬 식은 밥이나 가족들이 먹고 남은 밥을 먹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제발 중년의 나이에는 정말 잘 먹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많이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보릿고개를 넘어봐서 배고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알고 있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 보릿고개 이야기를 하면 에이 설마요 라고 하며 믿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릿고개는 햇보리가 나올 때까지 넘기 힘든 고개라는 뜻으로 묵은 곡식은 거의 떨어지고 보리는 아직 여물지 아니하여 농촌의 식량 사정이 가장 어려운 때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영양실조 등의 질병들은 있었지만 현대의 시대처럼 당뇨, 고혈압 등의 성인병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저도 작년까지만 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셨지만 한 살 더 먹었다고 겨울에 아이스 커피를 들고 다니는 젊은이들을 보면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신체의 체온은 36.5도입니다. 그래서 몸은 항상 따뜻하게 해줘야 합니다. 중년의 나이에 이 식은 밥, 찬밥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됩니다. 식었으면 렌즈에 돌려서 데워서 드시기 바랍니다. 제발 본인 입에 들어간 음식은 귀찮아하지 마시고 조금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족들을 위해서 밥 차려주고 가족들이 남긴 밥 아깝다고 꾸역꾸역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그 남은 밥 먹다 보면 돼지 됩니다. 그렇게 몸을 가꾸지 않으니 바깥 양반은 바람을 피웁니다. 내 배 아파서 낳은 새끼들도 나의 이런 모습을 보더니 나에게 말을 함부로 합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신 저희 어머니는 생전에 조기를 구우면 항상 몸통은 저를 주셨고 생선 대가리만 드셨습니다. 한여름에 수박의 빨간 부분은 저를 주셨고 다 먹고 나면 칼로 껍질 부분만 잘라내서 흰색 부분만 드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봐온 저는 정말 진심으로 저희 어머니께서 생선 대가리와 수박의 하얀색 부분을 좋아하는 줄 알고 생선이 나오면 대가리만 잘라서 드렸고 수박도 흰 부분만 잘라서 드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죄송스러운 마음밖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발 남은 밥은 아까워하지 마시고 당장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가족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뱃살 축 처진 아줌마 소리를 듣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베네치아라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4인 가족이 오면 엄마들은 돈가스 하나와 스테이크 2개를 시켜서 돈가스는 신랑 주고 애들은 티본 스테이크 미디엄 웰던으로 시켜서 가족들 것 조금씩 얻어먹던 어머니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혹시 남성 구독자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다면 식당에 갔다. 그렇다면 단품 메뉴를 시켜야 한다면 와이프가 제일 좋은 걸로 그 다음 본인 거, 그 다음 새끼들 거 꼭 이렇게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이 먹어서 늙으면 마누라한테 밥 얻어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잔소리하지 말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잔소리가 심하신 편인가요? 아니면 잘 안 하는 편인가요? 여러분, 우리 이제 중년이니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할 때입니다. 술을 좋아하는 신랑한테 술 좀 작작 마시라고 하면 다음날부터 술을 끊거나 자제할까요? 답은 아니오일 것입니다. 간혹 1000명 중에 1명은 말을 듣기도 합니다. 저처럼 대운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마음 먹고 제2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이때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죽을 때가 됐나? 이런 말을 하는 까닭은 바로 그만큼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습관들은 한 번에 끊어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퇴근 후 바로 집으로 귀가하지 않고 술자리를 쫓아다녔었고 그 술자리는 1차에서 끝나지 않고 2차, 3차, 때로는 나이트까지 가는 날이면 새벽 2시, 3시가 다 돼서 귀가를 했었습니다. 당연히 술에 만취해서 씻지도 않고 그렇게 쓰러져서 잠들어 출근 시간에 겨우 맞춰서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했었습니다. 그 생활을 성인이 돼서 약 30년간 말입니다. 아무리 가족들이 말을 해도 귀뜸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1년에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운이 들어왔을 때 마음을 다잡고 새벽에 1시간씩 운동을 하고 3개월간 약 100권의 책을 읽고 있고 글을 쓰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본인이 느끼고 깨우치고 마음을 먹어야 사람은 바뀐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람의 심리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게 사람 심리입니다. 만약에 바깥 양반이 몸도 약한데 술, 담배를 많이 한다면 일단 본인의 건강 더 철저하게 챙기면서 바깥 양반 명의로 생명보험을 하나 더 들어놓고 술 마시고 들어오면 잔소리 대신 술상을 거하게 차려서 대접하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지만 이렇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여보, 오늘 힘들게 일하고 술 마시고 오니라고 수고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해장술 준비해놨으니 어서 드세요 라고 하고 얼큰한 찌개와 바깥 양반이 좋아하는 술을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간이 빨리 망가져 깔끔하게 가든지 아니면 평소보다 술자리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세 번째, 젊은이들 일에 참견하지 말라.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한 반백년 살다 보니 이제 세상의 이치를 조금씩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사회에 나온 사회초년생이나 같은 또래이지만 철없는 친구들을 보면 본인도 모르게 나서고 참견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나서면 젊은 친구들은 여러분들을 보고 한마디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꼰대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누가 알려달라고 했나?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시엄마가 김장김치 했다고 말도 없이 집으로 다짜고짜 아들한테 비번까지 알려달라고 해서 내가 없을 때 집안까지 들어와서 집안 여기저기 다 둘러보고 김치 냉장고에 김치를 정리해주고 가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김치가 없다고 부탁을 했을 때 집 앞이나 경비실에 맡겨놓고 애미야 김치 넣고 간다 맛있게 먹으렴 이라고 카톡으로 보내고 집으로 귀가하는 게 더 좋은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굳이 알려드리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젊은 친구들이나 내 친구들이 부탁하거나 물어보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나서서 참견을 하는 일은 전자와 같이 내가 집에 없을 때 시엄마가 집안까지 들어와서 온 집안을 구석구석 둘러보고 냉장고까지 들쑤시고 갔을 때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도 의시되면서 알려주거나 도와주지 말고 상대방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일부분은 본인이 생각하고 해결해낼 수 있게 쓱 도와줘야 욕먹지 않습니다. 어떻게 도와달라고요? 맞습니다. 쓱. 특히 성인이 된 내 새끼가 결혼을 해서 손주를 낳고 기르는데 좀 배웠고 학식이 있다고 손주들 교육에 하나부터 열까지
관여를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식들한테 욕먹기 싫고 손주가 성인 될 때까지 교육시키지 못할 거면 지금 당장 발 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2023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받았던 교육 커리큘럼은 수백 차례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바뀌었습니다. 제발 21세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에 18세기 중세교육을 강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요. 네 번째, 손주를 돌보지 말라. 여러분, 혹시 손주를 하루 종일 돌보고 있지 않으신가요? 돌보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곧 골병에 들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새끼를 키울 때야 그래도 힘들긴 했지만 그때의 여러분은 젊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된 지금 아이들 돌본다는 것은 축구게임에서 자살골을 넣는 행위와 마찬가지입니다. 소시적에는 애들 키우면서 커리어 우먼으로 살아왔겠지만 그때 얻은 골병 때문에 여기저기 몸이 아파할 것인데 그 아픈 몸으로 손주를 돌보는 것은 황천길로 가는 지름길을 찾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새끼 20살 성인까지 잘 키우셨으면 독립시켜야 합니다. 손주는 가끔 내가 무리하고 심심하고 보고 싶을 때 잠깐 가서 보고 와야 합니다. 그런데 또 틈만 나면 얘들을 몰고 집에 오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손주를 봐야 해서 좋기는 하지만 또 사이 밥도 챙겨야 하고 애들하고 놀아주다 보니 내 시간을 다 뺏기고 애들만 왔다 가면 진이 빠지고 목, 어깨, 허리, 무릎, 발목 아프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오지 말라고 하면 서운해할까봐 오지 말라고 말도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스케줄을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은 중년 노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악기나 독서반에 들어가거나 탐구, 사교 댄스, 여행 모임 등에 가입을 해서 본인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인이 좋아하는 취미를 가지면서 얘들도 한 달에 2번 정도만 오게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오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본인의 스케줄을 미리 말하면서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게 본인의 페이스를 조절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그 손주들이 세월이 흘러 성인이 되면 그 손주들이 매일 놀러 오면 끙끙대고 본인의 부모님한테 병원비 손벌리는 할머니를 자주 찾아오면서 놀러 올까요? 아니면 건강한 모습으로 중년, 노년에도 건강하고 깔끔한 차림에 맛있는 거 사주고 같이 놀러 다닐 정도의 체력을 가지고 있고 용돈도 챙겨주는 할머니를 더 찾아볼까요? 아참, 그리고 네이버에 베이비 시스터 월급을 검색해보면 그냥 가볍게 아이를 9시부터 6시까지 아이를 봐주는 월급이 약 250에서 280만 원입니다. 그리고 청소, 요리, 음식까지 추가가 되면 약 350만 원의 월급을 줘야 합니다. 만약 아이들이 전담으로 나에게 아이들을 맡긴다면 꼭 이 돈을 받고 손주들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5번째, 남 험담을 하지 말라. 중년, 노년에 자존감이 낮고 매일 할 일 없이 동네를 어슬렁거리는 연진이가 있습니다. 무례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동훈이 집 앞을 지나가는데 신랑하고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동훈이 남편 민철이가 바람을 피다 걸렸다는 걸 듣자마자 온 동네방네 소문이 퍼집니다. 안 그래도 동훈이 부부가 금술이 좋고 또 신랑 민철이가 훈남에 매너도 좋고 밤일도 잘해서 배가 아팠는데 옳다구나 하고 소문을 전합니다. 연진이의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숙이 엄마가 이쁘면 뜯어 고쳤다고 지랄, 돈 많은 미숙이 엄마가 밥을 사주면 돈 자랑한다고 지랄, 귀티나는 위자 엄마를 보면 우아한 척한다고 지랄, 아무튼 하루 종일 지랄 연병을 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귀에까지 이런 말이 전해졌다면 이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연진이 같은 여자의 연락처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모든 카톡, SNS 등을 원천 봉쇄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상한 소문을 냈다고 삼자대면하니 어쩌니 저쩌니 따지러 가면 분명히 본인이 안 했다고 오리발 내밀 것이고 내가 따지러 간 그 일을 가지고 아니 땐 골뚝에 연기라는 속담을 들먹이며 또 나를 그날 호프집에 동네 친구들 모아놓고 안주로 나온 나막스처럼 씹어먹는 안주로 전락할 것입니다. 여기서 나막스란 붉은 메기에 배를 갈라 내장 따위를 제거한 뒤 말린 것, 주로 굽거나 튀겨서 먹는 술안주로 전남 여수에서 근무할 때 자주 먹었던 안주입니다. 그리고 연진이의 이런 모습을 모르고 사이가 좋을 때 전날 밤 신랑이 출장 갔을 때 7080에 놀러 갔다가 첫사랑 민철씨를 만나 신나게 놀고 술에 취해 뜨거운 하룻밤을 보낸 사실을 연진이에게 말해버려서 지금 동훈이는 연진이의 몸종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이지만 사람이다 보니 살면서
유혹에 흔들릴 수도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실수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될 것이며 그 실수는 본인의 기억에서조차 지우시기 바랍니다. 제발 내 치부는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세월에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중년 여성들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10계명 중 5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식은 밥 먹지 않고, 잔소리하지 않고, 젊은이들 일에 참견하지 않고, 손주를 돌보지 않고, 남을 험담하지 않고, 내 치부를 드러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최소한 평탄은 칠 것입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2편으로 제작했습니다. 나머지 6번부터 10번까지는 다음 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을 끝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중년에는 감정에 솔직하라. 있는 척, 아는 척, 젊은 척하는 삼척동자는 왕따를 당한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발전소장님 저랑 7080 같이 가요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맞춤 댓글을 남겨드리겠습니다.